네, 안녕하십니까, 광닭입니다. 자, 이제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긴 합니다. 그런데 한낮에 기온이 꽤 높아서 한낮 작업은 좀 아직은 어렵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짬을 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요. 지금 이제 가을 농사 준비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작업량도 좀 많고 해야 될 게 이런저런 게 많은데 이 아침 저녁 시간만 가지고 하기에 좀 시간이 쫓기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고온기에는 뭐 퇴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가스 피해가 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이 고온기의 퇴비 사용이에요. 이렇다 보니까 무나 배추에 이 퇴비로 인한 어떤 피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이 퇴비를 써 주셔야 됩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여유가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. 게다가 개인적으로 뭐 사정이 있거나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일주일 전에 하기도 사실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해 여러분들 훨씬 이런 시간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심지어 경제적인 부담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물에게 그리고 이 땅에게도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렇게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뭐 퇴비 실어 나르고 뿌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리고 시간도 많이 확보할 필요도 없습니다. 자,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10평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분을 넣어줘야 이 땅이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되는 건지 한번 그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요, 퇴비가 10평 기준 5포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 복합 비료를 1kg에서 1.5kg까지 사용해야 되고요. 이제 거기에다가 뭐 붕소, 이걸 20g에서 뭐 30g 정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. 가을 재배는 특히 붕소의 중요성이 좀 높아요. 그런데 고온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돼요. 솔직히 어떤 분들은요, 뭐 씨 뿌리기 하루 전날, 모종 심기 하루 전날 이 퇴비 넣어서 밭 갈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이 고온기에는 그거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고온기에 가스 피해가 급격하게 발생을 해요. 그러면 뿌리에 어떤 손상을 주거나 심지어는 잎의 뒷면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. 이게 잘못하면요, 작물을 고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경미하다 하더라도 상처를 남겨요. 그러면 이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면 배추가 자라다가 죽어버린다든지 물른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퇴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퇴비를 당장 퇴출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냐? 아닙니다. 이 퇴비라는 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고마운 존재예요.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다 안전한 방법이 있고 보다 경제적인 방법이 있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슬슬 이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는 거, 그게 뭐냐? 바로 이거예요. 이거 3kg,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3kg를 뿌리시면요, 퇴비 따로 복합 비료 따로 뿌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이 베네핏입니다. 뭐 제가 하루아침에 이거 뚝딱 하고 어디서 가져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. 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베네핏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때도 제가 감자밭에 이 베네핏만 가지고 10평에 3kg 기준에서 이 베네핏만 가지고 감자 농사 짓겠다라고 했는데 저 그 약속 지켰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추비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랬더니 자,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감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가요? 정말 실하고 뭐 수확량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. 오히려 알이 아주 실하고요. 뭐 감자 농사 추비 안 하니까 더 편하게 지었고요.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. 저는 올해 전체 밭에 퇴비를 딱 한 포 썼습니다. 그나마 그 한 포를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작년에 쓰다가 남은 한 포가 있어서 그걸 소비하려는 목적으로 당근에 절반 쓰고 열무 엇가리 밭에 절반 쓰고 해서 그걸 소비해 버렸어요. 그러고 나서 전체 밭에 퇴비 한 포도 안 썼습니다. 그래서 퇴비 없이 농사를 지었지만 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짓고 있고요. 오히려 편하고, 그 다음에 가을 농사 역시 뭐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베네핏의 효과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. 이 퇴비와 비교를 하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이렇게 퇴비를 쓰는 이유를 나눠본다면요, 첫 번째는 이제 양분 공급의 목적, 두 번째는 땅의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목적, 세 번째는 땅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 준다거나 통기성을 좋게 한다거나 뭐 배수성을 좋게 하는 그런 때알 구조로 만들어 주는 효과,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럼 첫 번째 양분부터 볼게요.
이 퇴비에는요, 양분의 양이 정말 미미하게 들었어요. 20kg 한 포에 질소 2%, 가리 같은 경우에는 0.몇 %밖에 안 돼요. 나머지는 다 뭐냐? 50%가 수분이에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스. 그리고 이제 그게 분해되고 해서 양분으로 남았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베네핏에는 양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? 이게 지금 15kg짜리 한 포인데요. 이 15kg 안에 12, 3, 4라는 구체적인 성분표로 딱 표시가 돼 있어요. 질소 인산 가리가 12, 3, 4%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. 그뿐만이 아니에요.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비료 성분은 속효성과 완효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. 그 지속 효과도 3개월입니다. 그래서 초반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질소 성분이 질산태질소가 먼저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초세를 좋게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뒤는 성장을 꾸준히 유지해주는 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효성이 작용을 해요. 그래서 3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. 이런 효과까지 갖고 있으니까 영양분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퇴비에 비해서 훨씬 월등합니다. 자, 토양을 개량하고 뭐 때알 구조로 만들어주고 하는 거, 그게 뭐가 하는 일이냐면, 이 퇴비를 땅에 넣었을 때 이게 분해되면 나중에 부식산이라는 게 남습니다. 그 부식산이 땅을 때알 구조로 바꿔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때알 구조로 바꿔주는 그 부식산이 이 20kg 한 포에 얼마 정도 만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?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. 이 20kg 한 포에서 그 부식산이 200g에서 정말 최대한 아주 양질의 퇴비를 썼을 때 800g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부식산의 숫자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. 이 안에는 부식산이 대략 25%가 들어있어요. 뭐 탄소화합물도 물론 조금 섞여 있긴 합니다만 25% 정도가 들어있어요. 대략 4kg가 들어있다고 치면 이 안에 이 퇴비 20포대의 부식산이 들어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제가 아까 뭐 4포에서 5포 10평에 쓸 수 있다 그랬죠. 그러면 20포면요, 4포 쓴다고 봤을 때 50평 쓸 수 있는 양인 거예요. 부식산의 양으로만 봐도 월등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걸 10평에 이거 3kg만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퇴비 좀 섞어 쓰시고 비료 좀 섞어 쓰시겠다 하는 분들 이거 100평까지도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안에 아미노산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랬잖아요. 55%가 아미노산이에요. 자, 그런데 이 아미노산 성분이 하는 일이 질소 성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, 또 이 아미노산 성분이 작물에게 하는 영향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성, 저항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. 그래서 요즘과 같이 막 이렇게 날씨가 변덕스럽고 고온, 건조, 그 다음에 뭐 많은 비, 이게 막 예상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요, 작물은 이걸 견뎌내기가 힘들어요. 그럼 이걸 적응하느라고 잘 못 자라요. 그러면서 병만 더 걸려요.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그걸 아미노산이 합니다. 그 아미노산 성분이 여기에 자그마치 55%나 들어있는 거예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용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훨씬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. 비용의 문제가요, 제가 대충 따져봤어요. 그랬더니 이 퇴비를 쓰시고 복합비를 쓰시고 하는 것보다 이 베네핏 사용하시면요 4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. 보통 이 고온기에 퇴비 쓰실 때는 2주 전에 이 퇴비를 넣어서 밭을 갈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. 가스 피해 때문이에요. 그런데 그렇게 일찍부터 서두르실 필요도 없어요. 왜냐하면 이건 이미 분해가 다 끝났어요. 그러니까 가스 발생의 우려도 없어요. 그러니까 보통 이 제품에서는 일주일 전에 사용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요 2, 3일 전에 이거 넣고 밭 갈아도 별 문제 안 됩니다. 대신 좀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섞어 주셔야 되긴 하죠. 그런데 어차피 이건 퇴비를 쓰건 복합비료를 쓰건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골고루 섞어줘야 된다는 전제로 해서 뭐 급한 경우에는 2, 3일 전에 써도 문제 없고요. 일주일 전에 쓴다면 최적입니다. 그러니까 퇴비에 비해서 훨씬 시간도 단축해 줄 수 있고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말씀드린 대로 효능면에 있어서도 훨씬 앞서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을 농사 베네핏 이용해서 한번 지어보십사 하는 거예요. 자, 혹시라도 이 베네핏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고 또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 댓글란에 홈페이지 주소 남겨놓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요.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. 그러니까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인터넷 구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전화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올 가을 농사를 이 베네핏과 함께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
자,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